제목 미증권사 분석 머스크 트위터 인수 위해 14조 원 테슬라 주식 매도할 수도.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14조 원어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의 댄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21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메모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경제매체 마켓인사이더 등이 보도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440억 달러를 채우기 위해 다음 주 미국 증시에서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최근 머스크와 트위터 간 소송전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오는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라고 머스크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선 머스크가 내주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150억 달러어치 테슬라 주식을 팔아 실탄을 일부 확보했고 모건 스탠리 등 대형은행들로부터 약 130억 달러의 인수자금 대출도 받기로 했다. 나머지 인수자금은 대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발행 등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상황이 공개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마켓인사이더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 때문에 트위터 인수에 돈을 대줄 투자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위터 인수 거래를 바라맞히려는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머스크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팔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추가 매도에 나설 경우 테슬라 주주들이 주가 하락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잔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위터 자산을 담보로 머스크의 인수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대형 은행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대출 채권을 시장에 다시 파는 인수금융 재매각을 계획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이 계획을 포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제목 달러화 약세의 암호화폐 시총 1.5% 증가. 리플, 카르다노 4% 랠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지난밤 미국 증시 상승과 달러화 약세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 6시 3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BTC 가격은 19,164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83% 오른 수치다. 1ETH는 1.66% 상승한 1,30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톱시 암호화폐 중에는 리플과 카르다노가 4%가량 오르며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가 자체 개발한 소셜 매트릭스 지표에 따르면 리플, 카르다노가 서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센티멘트는 카르다노의 열악한 시장 성과와 XRP의 가격 반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래자와 투자자는 2022년 4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4시간 전 대비 1.49% 증가한 9,914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나며 상승했다.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8.97포인트 오른 31,082.56으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86.97포인트 상승한 3,752.75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4.87포인트 뛴 1,859.72로 거래를 마감했다. 통상 비트코인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화도 떨어졌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1.01% 내린 111.88을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제목 무디스 영신용 등급 전만 안정적 부정적 하향.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다만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자체는 기존대로 AA3를 유지했다. AA3은 무디스의 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하향한 이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정치 지형에 따른 정책 예측 불가능성을 들었다. 무디스는 최근 사의를 밝힌 리즈 트러스 현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이른바 미니 예산을 사전 교감 없이 던졌다가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는 지난 몇 년간 낮아진 영국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까닭에 정책을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 무디스의 분석이다. 무디스는 차입 비용 증가에 따른 부채 상환 능력 악화와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 등도 등급 전망 하향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러스 총리가 전날 사임한 직후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3.86%로 전날보다 0.44%포인트 내리면서 미니 예산으로 촉발됐던 혼란을 극복하는가 했지만 현재는 다시 4%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BBC는 전했다. 제목 XRP 0.46달러 선 안착 여부 주목. 리플 CEO 세크 믿지 마라 경고.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리플은 지난 7일간 6%가량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지만 22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동반 상승하자 강세로 전환됐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이날 오전 11시 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5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38% 상승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4378달러, 최고 0.462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XRP 어스드트 페어가 0.43달러의 50일 단순이동 평균선을 유지한 채 0.46달러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0.51달러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도 XRP가 0.46달러 선을 넘어서면 중기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년 가깝게 진행해온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유투데이가 20일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과 세크 간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런에 따르면 세크가 최근 법원의 명령에 따라 힘먼 연설 관련 자료를 리플 측에 넘겼다.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세크는 대중이 세크를 투명하고 명확한 기관이라 여기길 바라지만 그들을 믿지 말아라. 진실이 밝혀지면 세크의 위선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흰머니 연설은 리플과 세크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다. 제목 비트코인 2주 이상 2만 달러 하회 2020년 말 이후 처음. 투심 꽁꽁.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간밤 미국 증시가 2% 이상 급등했지만 19,000달러 초반대 가격에서 불안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020년 말 이후 처음으로 2주 이상 주요 가격선인 2만 달러 아래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 규제 등의 악재에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며 약세장에 머물러 있다. 투자 심리도 잔뜩 얼어붙은 모양새. 22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20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계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 3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1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76%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9,237.39달러, 최저 18,770.9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67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제목 비트코인 긴축 우려 완화에 19,000달러 회복. BTC 강세론 재점화.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9,000달러를 회복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일제히 급등하고 달러 가치도 하락하자 예동조화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8시 2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1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87%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9,237.39달러, 최저 18,770.9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68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2020년 말 이후 처음으로 2주 이상 주요 가격선인 2만 달러 아래에 거래됐다며 금리 인상과 함께 투자자의 낙관론이 꺾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비트코인은 약 19,000달러에서 지지를 받는 반면 SP500은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19,000달러의 비트코인은 3,600포인트의 SP500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맥글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200주 이동평균을 하회한 적 없지만 가격은 2020년 1분기 말보다 4배 낮다며 이는 지속적인 강세장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명한 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톤 페이스는 최근 키코 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강세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4년 3에서 4월경으로 예상된다. 그 전인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고채권 및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투기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8.97포인트 오른 31,082.56으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86.97포인트 상승한 3,752.75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4.87포인트 뛴 1,859.72로 거래를 마감했다. 제목 WSJ 연준 11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후 12월 인상폭 완화 고민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 최고위층 인사들 왼쪽부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11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12월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선 연준이 11월 1에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동시에 연준은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시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12월까지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점치고 있으나 연말에는 0.5%포인트의 인상으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고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불필요한 수준의 경기 하강을 초래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은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과연 12월에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릴 것인지, 그렇다면 대중들에게 이러한 조치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7월 기자회견이 시장에서 비둘기적 언급으로 오역되면서 7에서 8월 시장 랠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8월 잭슨 홀 연설에서 초강경 태도로 선회해야 했다는 점을 거울 삼아 또다시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염려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해법은 연준이 12월 FOMC에서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되 점도표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9월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연준에서는 11에서 12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 필요성을 시사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같은 네파 인사들과 12월 이후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같은 비둘기 인사들 사이의 견해차가 팽팽하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내부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12월 빅스텝으로 물러선다는 구상은 두 가지 난제에 맞닥뜨릴 전망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빅스텝을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들이 지난해 완화적 통화정책 철회에 강하게 반대했다가 결국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초래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 입지가 좁아졌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이 올해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급등세가 일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 때문에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연설에서 이제 멈출 때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 금리가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히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로 올해 가을 증시가 급등할 경우 연준은 경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또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내다봤다. 제목 머스크 2024년 봄까지 경기 침체 계속될 수도 경고. 도지코인 개발자도 공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1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반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이날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냥 추측이지만 아마도 2024년 봄까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트윗에 앞서 암호화폐 도지코인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의 전 세계 경기 침체 예측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마커스는 트위터에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임박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핵 종말론이라고 썼고 머스크는 끔찍한 전 세계적인 사건 없이 1년을 보낸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국 기업가 대열에 머스크가 합류했다고 전했다.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 이사회 의장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지금 경제에 대한 가능성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썼다. 앞서 월가의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도 우리 바로 앞에 커다란 역풍이 불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목 달러 약세의 소폭 상승. 국제 유가는 달러와 약세 흐름에 소폭 올랐다.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54센트 오른 배럴당 85.0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주말 휴일을 앞두고 좁은 폭에서 거래됐으나 3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날 달러화가 오후 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이 시각 111.969에서 거래됐다. 장 초반 113.951까지 올랐던 데서 1.7%가량 하락한 것이다. 달러화 약세는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저렴하게 보이게 만들어 해외 트레이더들의 달러 매수를 자극한다. 달러화 가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대두된 데다 달러엔 가치가 일본 당국의 개입설로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연준이 오는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고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 여부와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한 연설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이념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0bp가량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원유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배럴당 70배럴 수준에서 보충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유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WTI 선물은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배럴당 70달러 수준에 가면 보충하겠다고 약속해 배럴당 79달러가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와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로 배럴당 93달러 근방이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목 샌프란 연은 총재 0.75%피 영원하지 않아. 미연준서 속도 조절론 점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장 2주도 남지 않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지만 연말부터 인상폭 완화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1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설에서 지금이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단계적 축소 계획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고 마케노치가 전했다. 데일리 총재는 시장이 이미 11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원히 75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데일리 총재는 설명했다. 다만 데일리 총재는 금리 인상 감속 논의가 일주일 안에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예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최종 금리가 4.5에서 5%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 총재의 이러한 언급은 앞서 연준이 11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 후 12월에는 0.5%포인트로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직후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최근 연준 내에서는 데일리 총재 외에도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 중단을 희망하는 고위 인사들이 더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연말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연준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뉴욕주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 연설에서 현재 환경에서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라며 고용시장 미스매치가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목 $달러 환율 151엔대 144엔대 하락. 일정부 시장 개입한 듯.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달러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 선을 넘어 급속히 엔 약세가 진행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 환율 151엔대 144엔대 7엔 하락 22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엔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20일 오후 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150엔 선을 넘은 이후 오름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다 전날 오후 11시 반이 넘어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전환했으며 약 2시간 정도 지나 이날 오전 환율은 144엔대 중반까지 7엔가량 떨어졌다. 지속해서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갑자기 급격히 강세로 전환한 것이다.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급격한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전날에도 투기에 의한 과도한 변동은 용인할 수 없다며 외환시장의 동향을 긴장감을 느끼며 주시하는 동시에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필요하면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 달 만에 재개입에도 미일간 금리차로 효과 제한적 전망 일본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개입을 했다면 이는 약 한 달 만에 재개입이다. 올해 들어 엔화 가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최근 들어 엔화 약세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엔화 약세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달 22일 $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90엔까지 오르자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외환 개입을 했다. 개입 직후 140엔대까지 5엔가량 잠시 내렸던 환율은 꾸준히 상승해 한 달 만에 10엔 이상 다시 올랐다. 일본 정부가 추가 개입했더라고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 이날 오전 1시께 144엔대로 내려갔던 환율은 오전 7시 현재 달러당 147엔대로 다시 올랐다. 엔화 약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클 뿐 아니라 일본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금리 상단을 3.25%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8.2% 올라 시장 전망을 웃도는 등 물가가 잡히지 않자 다음 달 1에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양국 간 금리 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개입으로 일시적으로는 엔화 약세 현상이 해소되더라도 다시 엔저가 진행할 것으로 시장 관계자는 예상했다. 제목 10년물 미국 채금리 12주 연속 올라 38년 만에 최장기 상승.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8년 만에 최장기 상승해 시장 변동성을 더하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이번 주 0.2%포인트 가까이 올라 주간 단위로 1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던 1984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다.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2%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에는 한때 4.3375%까지 치솟아 2007년 11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통상 작은 규모로 서서히 움직이는 장기 국채 금리가 이처럼 크게 출렁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은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연속적인 대폭 금리 인상과 그 뒤를 따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동반 금리 인상으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로 해석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당장 미국에서는 11월 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우리는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카드 이자율까지 거의 모든 시장 금리의 근거로 활용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거침없는 오름세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 고수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채 금리가 정책 상한선을 넘어서자 긴급 채권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고, 영국에서도 섣부른 감세 정책 후 폭풍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자 리즈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기도 했다. 인베스코의 최고 채권 전략가 롭 와드너는 블룸버그 통신의 채권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면서 채권 수익률이 오버슈팅되고 있다. 변동성이 계속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이 12월에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채권 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보도에서 연준이 11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에는 그보다 낮은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설에서 지금이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폈다. 제목 CNE 패드워치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8%. 연준 속도 조절론 재부상. 10월 2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4분 현재 미연방준비제도가 11월 2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88.0%로 전날 98.4%보다 낮아졌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2.0%로 전날 1.6%보다 높아졌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12월 14일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50.6%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에서 3.25% 수준이다. 한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연설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고일리더스